인스타그램이 이제 이미지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오마카세 갈 수는 없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죠. 매일매일 좋은 옷 입을 수는 없는 거고 매일매일 사진 이미지 올릴 수는 없다 보니까 뭔가 나도 말하고 싶었던 욕구들도 분명하게 인스타그램 이용자들 중에는 있었고 그러면 이게 가서 나도 한번 나의 입을 털어봐. 이러한 심리도 작용을 했을 거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올해 빅테크가 이렇게 잘 나갈 줄 몰랐어요. 작년 하반기에는 야 고금리니까 빅테크 다 죽었어 이랬는데 상반기에 뉴욕 증시에서 빅테크 수익률이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이후에 메타 다 죽었어 이랬는데 메타 주가도 날아가고 있죠. 저커버그가 야심차게 내놓은 새 소셜미디어 스레드가 출시 닷새 만에 가입자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그리고 트위터를 무너뜨릴지 아니면 메타 제국에 있는 다른 친구들을 팀킬할지 요것도 관전 포인트 같아요. IT 언박싱 미디어스피어의 강정수 박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우리 박사님 미래에서 오신 게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닷새 만에 1억 명이 가입을 했어요. 야, 챗 GPT가 2개월, 틱톡이 9개월, 인스타그램이 2년 6개월 걸렸으니까 이 정도면은 거의 SNS계 벤 존슨이다. 그렇죠. 그리고 네.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역사라고 봅니다. 다시는 한 달 안에 1억 명을 만든다는 건 거의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1억 명이면은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베트남 찍고 일본 인구에 근접한 그 정도 수준이니까. 11일자 기준으로는 한국도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그리고 거예요? 여기에 또 유럽연합은 지금 가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쵸. 프랑스, 독일은 지금 전혀 가입을 못하고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것은 인스타그램에 기초한 앱이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계정을 갖고 있으면은 거의 5초 만에 만들 수 있는 앱이다. 그러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인스타그램을 하루하루 방문하는 사람들이 10억 명입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매일매일 방문하는 사람들이 10억 명. 이 10억 명인데 알람이 뜬 거예요. 스레드 가보지 않을래? 바로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정말 로그인도 필요 없고 다 인스타그램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프로필 가져가고 팔로워들 가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사람들이 테스트해보게 됐고 또 하나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우리가 포모라고 하죠. Fear of Missing Out 해가지고 나만 빠지면 손해일 것 같고 괜히 나만 유행이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또 있고 또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일론 머스크하고 저커버그이 아웅다웅하니까 뭔가 계속해서 언론에서 홍보가 되잖아요. 서수남 하청일 마케팅. 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크게 도와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러면서 여러 가지 작용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결합이 돼 있고 또 하나는 인스타그램이 이제 이미지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오마카세 갈 수는 없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죠. 매일매일 좋은 옷 입을 수는 없는 거고 매일매일 사진 이미지 올릴 수는 없다 보니까 뭔가 나도 말하고 싶었던 욕구들도 분명하게 인스타그램 이용자들 중에는 있었고 그러면 이게 가서 나도 한번 나의 입을 털어봐. 이러한 심리도 작용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이미지와 영상으로도 커뮤니케이션 하지만 기본적으로 말로도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속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줬다. 이런 식의 전문가들의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항상 사람이 늘 세팅돼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그거 되게 피곤하단 말이에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맨날 좋은 데 가고 맨날 맛있는 거 먹고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인플루언서들도 그거 한 장 찍으려고 얼마나 세팅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래요. 국내로 좁혀봐도 일주일 만에 100만 명을 넘었는데 지금 서치하는 업계 아침 통계를 보니까 106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10대와 20대의 반응도 재밌었던 게 우리는 자랑질에 지쳤어요. 이제는 텍스팅에서 진짜 리얼 대화를 좀 하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모셀이라고 해서 인스타그램의 대표도 여기는 좀 평화롭게 대화하면서 프렌들리한 우리 뭔가 서로에게 친절해지는 이런 공간으로 대화의 공간으로 그런 공론장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정치적인 글들은 공유를 시키지 않겠다. 오. 유통을 시키지 않겠다. 논쟁이 되는 거. 후쿠시마에 대해 이거에 대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찬반 이런 것들 나오면 서로가 갈등하고 싸운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로 편을 짓기 때문에 이런 건 좋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적인 뉴스는 거의 유통시키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건 최근에 페이스북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뭘 해도 정치권에서 우린 욕을 한다. 우리가 자꾸 자기네들끼리 싸운 건데 우리가 제대로 모데레이션 중재 못했다고. 그리고 뭐 증오적인 표현들 우리가 열심히 모니터링하면서 돈 들이면서 다 걷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않다. 책임감이 없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해방되고 싶다. 아예 그런 것을 유통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는 평화롭게 문화적인 얘기하는 것, 생활에 대한 얘기하는 것,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이런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인스타그램의 목표고 즉 스레드는 인스타그램이 지금 만든 서비스니까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책임 주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그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쳐있는 자신의 어떠한 나쁘게 표현하면 자랑질일 수 있고 좋게 표현하면 자신의 좋은 모습들, 기쁜 모습들, 즐거운 모습들을 공유하는 것도 사실 인간의 한 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지칠 수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대화로 오늘 비 올 때, 오늘 뭐 잠이 들 때, 오늘 눈 떴을 때, 나의 고양이가 이쁠 때 이런 것을 꼭 사진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말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네. 그리고 그런 사진도 사실 그냥 찍는 게 아니잖아요. 필터 중에 여기에는 어떤 필터가 옳지? 네. 그치. 물론 이런 것이 감각적으로 네. 20대나 10대 같은 경우에는 다다닥 결정납니다. 이렇게 30, 40대처럼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뭔가를 100장씩 선택하는 찍는 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었군요. 네. 알겠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됐든 스레드가 돌풍은 돌풍이에요. 네. 국내에서 스레드 팔로우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신조어도 생겼는데 어감이 좋지 않아서 입에 담진 않겠습니다만 네, 저도 많이 봤습니다. 서로 했니? 서로 이제 그런 단어를 입에 담을 정도로 이게 유행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러면 트위터에서 어쨌든 접속하거나 전송량이 줄어들고 스레드로 옮겨오는 사람들이 꽤 많아지는 것 같아. 이게 초반 분위기인데 트위터를 대체하거나 혹은 트위터를 많이 잠식할 수가 있을까요? 초반에 이제 이 스레드를 트위터 킬러 또는 그러니까 트위터를 죽일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트래픽이 스레드가 나오면서 한 5% 정도가 줄었습니다. 근데 뭐 이 5% 줄은 것을 여름 하반기에는 워낙 또 이런 SNS에 트래픽이 줄거든요. 그 지금 뭐 챗GPT도 트래픽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휴가철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인기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네, 무조건 하나의 원인으로만 우리가 이제 귀속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위터 직원들도 스레드 짱 재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충분히 트위터 많은 이용자들이 스레드를 지금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대단히 강력한 SNS로서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누가 주로 있느냐면은 기자들하고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브레이킹 뉴스, 속보를 본다. 이거는 무조건 트위터고요. 트위터.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 같아. 그럼 사람들이 제일 먼저 키는 앱이 우리나라는 포털이라고 한다면 북미나 유럽에서는 트위터입니다.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이러한 속보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고 또한 정치적인 뉴스들의 주로 유통되는 공간은 트위터거든요. 여기에서 무엇인가 타인의 입장을 알고 싶거나 나의 유사한 입장들이 요즘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트위터는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의 니치라고 볼 수 있죠. 하나의 틈새 시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틈새 SNS로서 트위터는 분명히 자리 잡음할 거다. 물론 이것을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인수한 이후에 사실 여러 가지로 망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돈을 낸 사람들은 블루 회원 같은 경우에는 $8를 내면은 네. 훨씬 도달 범위를 높여주거든요. 그랬더니 인플루언서라든지 사실은 오히려 거짓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돈을 내고서 자기 것들의 도달 범위가 높아지니까요. 근데 이것도 벌써 89만 명이나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100만 명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꽤나 괜찮은 트위터에게 수입원이지만 인기가 있어서 도달 범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냈기 때문에 도달 범위가 높아진다. 이게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좀 망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근데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CEO 자리를 물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일론 머스크가 좀 정신을 차리고
조금 더 트위터하고 거리감을 둔다라면 테슬라 주주들과 스페이스X의 앞으로 있을 IPO를 생각해서는 그래 준다라면 트위터가 정상적인 자리를 잡게 된다라면 틈새 시장으로서 정치 뉴스와 사회적인 쟁점이 논의되는 SNS 이것도 필요하거든요. 인간이 정치로만 살 수는 없지만 정치를 또 빼고 살 수는 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의 틈새 SNS로 저는 자리 잡기금 할 거라고 보고요.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에 있었던 기본적인 말하고자 하는 욕구를 좀 더 반영하고 또 하나 오히려 또 페이스북에 있어서 너무 페이스북이 이제는 좀 지겹고 여기는 노인들만 노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페이스북을 조금 줄이고 네. 스레드 가서 젊은 사람들에게서 조금 이러한 젊은 기운을 받아볼까 하는 분들도 좀 오실 거고 그래서 좀 복합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이용자들을 좀 뺏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위터 사실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국내 기자들도 무조건 들어가 봐요. 아침에 출근하면 그러니까 자기 전에 한번 출근해서 한번 무조건 트위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썼느냐 네. 반드시 들어가 보거든요. 근데 방금 페이스북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스레드라는 게 그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지친 사람들이 일로 온다라고 하면 페이스북은 사실 그 자랑하는 쪽보다는 텍스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좀 네. 더 긴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페이스북에서 그런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좀 옮겨온다라고 치면 팀킬이 되는 건 아닐까? 페이스북을 대체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페이스북이 훨씬 더 많은 손해를 볼 거라고 한번 글을 쓴 적도 있고요. 이제 보셔야 될 것은 물론 페이스북에도 팔로잉 기능이 있지만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대칭형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즉 친구가 서로 친구를 인정해야지 되는 거고요. 트위터라든지 인스타그램은 비대칭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안 하고 나는 저를 팔로우 할 거야. 물론 비밀 계정도 있지만 네. 특히 인플루언서들 같은 경우는 비밀 계정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인플루언서는 팔로우 한 명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팔로잉을 한 명도 안 하면서 팔로우가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백 명 가능하죠. 가능하죠. 네.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만 해도 트위터에서 팔로우가 1억 2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부분들이 가능한데 스레드도 그게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서는 사실은 뭐 인플루언서라기보다는 입담이 좋은 사람들이 훨씬 폭발적인 인기와 폭발적인 도달력을 가질 수 있는 나 한번 페이스북에서 5천 명에 제한됐던 친구를 벗어나. 나도 한번 1억 명의 세계로 가보리라. 나도 한번 100만 명의 세계로 가보리라. 이러한 좀 입담 좋은 자랑꾼들 이런 분들은 충분히 내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쓸 필요 있나? 그리고 페이스북 보면은 대책 없이 여기다 소설 쓰시는 건가? 뭐 하면서 되게 길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 근데 스레드는 500자로 제한돼 있거든요. 그나마 뭔가 저는 맞아요. 500자도 길다고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한눈에 싹 들어오지 않으면 안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500자도 좀 길다고 좀 보고 네. 있는데 뭔가 작은 임팩트 있게 뭔가 영향력 있게 이렇게 작게 짧게 네. 굵게 뭔가 글을 쓸 수 있는 분들은 스레드에서 아마 인기를 얻을 거고 그 인기에 맞게끔 비대칭형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팔로우가 자기가 팔로잉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는 이러한 일종의 브로드캐스팅이죠. 이러한 것들이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실 거라고 봅니다. 그럼 페북에서 이쪽으로 오면 페북은 사양길로 가는 거예요? 사양길이라고 볼 수 없죠. 페북의 사용자도 사실은 매일매일 들어온 사람이 20억 명입니다. 야. 사실은 네.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그 세계적 영향력, 글로벌 영향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거든요. 20억 명이 매일 들어오고 있고 10억 명이 매일 들어오는 페이스북이 결코 작은 서비스가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번거롭잖아요. 스레드 갔다가 페이스북 또 갔다가 그렇게 그럼 두 군데 다 가는 그렇죠. 거예요? 이렇게 다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또 요즘 링크드인도 있고 사실 SNS가 여러 가지로 그 분야별로 다 전문화된 이렇게 틈새 SNS가 많아서 보통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틱톡이라든지 또 영상을 주로 소비하는 것도 있고 이걸 좀 제외해 놓는다라고 하면은 2개 이상 평균적으로는 중심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활동량이 줄어들겠죠. 페이스북을 안 한다기보다는 인스타그램에 안 하기보다는 인스타그램 활동량이 조금 줄어들 거고 트위터를 안 하기보다는 트위터의 활동량이 조금 줄어들면서 그만큼만 스레드에게 더 시간을 투자하는 이런 방식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케파가 전체적으로 커진다라기보다는 거기에서 일부가 옮겨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츄레이션 그러니까 이 포화 상태에 와 있거든요. SNS를 지금 전혀 안 한다. 계정이 전혀 없다. 예를 들면은 트위터도 사람들이 많이 무시하시는데 계정에 한 번 가입했던 사람은 10억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10억 명이 훨씬
넘고 스쳐 지나간 분들. 네, 스쳐 지나간 분들은 네. 하지만 지금 매일매일 들어와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2억 명이 좀 넘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 다 하면서 자기 자리를 자기의 습성에 맞고 자기의 성격에 좀 맞고 자기가 뭔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쪽으로 그러니까 선택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메타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다양하게 해놓으면 대화 중심의 그러니까 텍스트 중심의 SNS까지 가게 되면 광고 상품의 일종의 묶음 효과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광고주 입장에서도 네. 페이스북에도 광고하고 적절할 때는 인스타그램에도 광고하고 때로는 이제 스레드에도 광고할 수 있고 광고 하나 주시면 저희가 세 군데로 쏴드릴게요. 그렇죠. 이렇게 한다고요. 당신 제품의 브랜드에게 어울리는지를 우리가 A/B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적합하게 스레드가 맞으면 스레드에다가 30%, 인스타그램에다가 50% 노출시키고 뭐 페이스북에다 얼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동적으로 뭐 매주 매일 또 매 시간마다 변동시킬 수 있고 왜냐하면 광고를 기가 막히게 페이스북 메타가 잘하거든요. 그래서 메타는 광고로 매출이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90%가 넘는 광고 기업이에요, 사실은요. 야. 그런 부분에서 스레드도 이러한 광고의 어떤 상품의 연장선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광고 회사를 SNS 회사로 몰라뵀네요. 몰라뵀어요. 근데 배가 아픈 머스크는 한 사용자의 트위터에 저 크는 약골이야 이런 댓글도 달았고 약간 째째해 보입니다만 트위터가 스레드가 포함된 그 링크 검색 결과 일부를 아예 차단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째째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마스토돈이라든지 블루스카이라고 해가지고 이 옛날에 나왔던 네, 것들. 나와서 네. 트위터를 대체하기 위한 제품들이 나왔었거든요. 아직 그렇게 뭐 사용자들 한 200만 명 이 정도에 머물고 있지만 이 마스토돈하고 블루스카이도 링크 공유 금지. 그냥 왕이에요. 자기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를 모방해? 우리랑 경쟁하려고 해? 아니 공유 이거 금지. 갖고 있으면은 그 링크 자체는 아예 검색도 안 돼. 이거는 그냥 마음대로 해도 뭐 현행법 위반 이런 건 아닌 거예요. 현행법 위반 아니죠. 아니에요? 거기에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규정상. 다만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 뭐 이런 못났다. 못났다. 네. 참 바보 같다. 째째하다. 작은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는 들을 수 있어도 그런 말 들으면 어때라는 것이 사실은 조금은 이 일론 머스크가 그 팔로워가 원래 트위터에서 저는 트위터 인수도 왜 했냐라고 물어본다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비즈니스적인 측면도 있어요. 네. 이 적자 기업 인수해서 내가 한번 흑자로 한번 바꿔보리라 뭐 이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이미 팔로워가 1억 2천만 명이면 여러분 말이 1억 2천만 명이지 정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다 귀를 기울였고 사실 테슬라가 광고를 전혀 안 했던 회사였고 이제 이번에 인베스터데이 때 광고하겠다고 결정했지만 광고를 안 하는 이유가 일론 머스크가 알아서 다 광고해줬거든요. 필요 없으니까요. 네, 그러다 보면 이 자아도취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꾸 뭐냐면 이 미국의 이제 2016년 대선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연합에서 이 자꾸 이 모더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즉 플랫폼 사업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증오 표현이라든지 오정보라든지 허위 정보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 또는 또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일어나는 게 불링이라고 하는데 왕따시키는 거예요. 반해서 한 명만 빼놓고 나머지 반 친구들이 하나의 계정에 다 가입을 하는 거죠. 어우 못됐다. 그리고 얘 사진만 올리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대단히 좋지 않으니까 너네 이런 것들 이제는 네. 다 잡아 넣지 않으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것이 이제 정치권들의 이런 목소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위터 또한 이런 거에 대한 통제 정책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론 머스크가 불만을 표현한 거. 이거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숨 막힌다. 너네가 왜 그러냐. 저리 비켜봐. 내가 할래. 그냥 내가 하지 뭐 이렇게 된다. 네, 이러한 부분도 하나의 동기로도 명확하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트위터를 인수했던 이유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그 다음날 일어나면은 앞으로 이런 표현 쓰는 사람들은 금지할 거야. 또는 이제 트럼프 나갔었는데 쫓아냈었는데 트럼프도 이제 들어오세요. 이거 쫓아내는 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보수적인 목소리든 이런 것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자, 들어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는 인간의 능력을 믿는다. 네. 이런 걸 정지해내. 이런 식으로 정책을 바꿔내면서 사실 많은 특히 트위터에는 흔히 말하는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도 좀 커졌고 네. 이러면서 대안 서비스도 좀 나왔다고 봅니다. 그럴 때만 언론의 자유고 경쟁사 링크는 차단하고 네. 참 그 기준은 그때그때 달라요. 네. 그래서
그래요. 일론 머스크 키도 크고 목소리도 사실 되게 좋아요. 브리핑도 되게 잘하고 네. 인베스터 데이 때 이럴 때 보면은 되게 멋있는데 또 마음은 네. 글로벌 44 사이즈. 근데 그 글로벌 44 사이즈의 일론 머스크가 AI 스타트업을 또 하나 열었어요. 네. 그가 가지게 되는 6번째 회사인데 원래는 오픈 AI도 같이 창업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롭게 XAI라는 스타트업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거 잘 될까요? 네, 저는 잘 될 거라고 보고 필요하다고 봤는데요. 원래 우선 먼저 여러분 아시면 좋은 상식, 뭐 이런 꼭 상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론 머스크 X를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트위터의 모회사도 X 닷 코퍼레이션으로 바꿨고요. 미지수라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 이름 중에는 X도 있어요. 저 X를 원래 좋아하고 처음에 일론 머스크가 페이팔을 만들기 전에 그 은행을 만드는 네. 걸로 했는데 그것이 X.com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AI도 X로 했고요. 우선은 그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거는 지금까지의 그 일론 머스크의 자율주행하고 좀 달랐기 때문에 네. 이런 거대 언어 모델 지금 챗GPT 자기가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건데 전 아주 훌륭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늦지 않았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여러 기업들이 이제라도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트위터도 자신들의 자산을 가지고서 검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대 언어를 만드는 인공지능 회사를 만드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 전망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요. 앞으로 얼마나 장사 잘하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스피어의 강정수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